빈자리를 채워준 온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달, 할머니의 집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맴돌았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버겁게 느껴지는 오후, 할머니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의 낡은 가죽 위, 언제나 남편이 앉아 신문을 보던 자리가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당신 잔소리가 그립구려. 할머니는 옆자리를 쓸쓸히 쓸어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며칠 뒤 무거운 마음으로 시골 장터에 나간 할머니의 눈에 구석진 곳에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시끌벅적한 장터의 활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작은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태어난 지 열흘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아기 강아지 2마리가 꼬물거리며 서로의 작은 온기에 필사적으로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다가와 상자에서 강아지 1마리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엄마, 이 아이 이름은 행복이라고 지을래요.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야. 아이의 맑고 즐거운 목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졌고 강아지는 새 주인의 품에 안겨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상자 안에는 아기 강아지 1마리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형제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가 허전한 듯 남은 강아지는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인해 슬픈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혼자가 된 강아지의 모습이 꼭 자신의 처지 같아 할머니의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너도 혼자가 되었구나. 할머니는 상자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이다 남은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 강아지의 작고 여린 심장이 손끝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이제부터 내가 네 가족이 되어줄게. 할머니의 작은 속삭임에 강아지는 가만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 작은 온기를 온기라고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새집이 낯선지 온기는 밤새 낑낑거리며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적막하던 집에 이제는 서러운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못하는 온기를 보며 할머니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한 걸까? 이 작은 생명을 잘 돌볼 수 있을까? 할머니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담요를 여러 겹 깔아주고 사람이 먹는 우유는 안 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기억에 부랴부랴 강아지용 우유를 사다 대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아가. 이제 여기가 네 집이야. 할머니는 온기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밤새 곁을 지키며 남편이 잠 못 드는 자신에게 그랬듯 부드럽게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뉴스를 보던 할머니는 소파에 기댄 채 깜빡잠이 들었습니다. 시끄럽던 온기의 울음소리가 멈고 집안은 오랜만에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공허한 적막이 아닌 작은 생명체가 함께 잠든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때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작은 느낌과 함께 낑낑거리는 소리에 할머니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느새 상자에서 나온 온기가 소파 밑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온기는 올려달라는 듯 할머니를 간절하게 쳐다보며 앞발을 버둥거렸습니다. 더 이상 혼자 있기 싫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뻗어 온기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온기는 익숙하게 할머니의 품에 파고들더니 이내 남편의 빈자리였던 소파 쿠션 위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텅 비었던 할머니의 마음과 소파의 빈자리가 마침내 작고 따스한 온기로 포근하게 채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얼굴을 핥는 간지러운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자 온기가 할머니의 코에 자신의 코를 비비며 꼬리를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는 게냐, 이 작은 악동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잠이 덜 깬 기색과 함께 웃음기가 묻어났습니다. 정막으로 시작되던 아침이 시끌벅적한 반가움으로 채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온기에게 작은 목줄을 매주었습니다. 둘의 첫 산책이었습니다. 온기는 처음 밟아보는 바깥 세상이 무서운지 할머니의 다리 뒤에 숨어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온기를 기다려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니. 할머니의 격려에 용기를 얻은 온기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또 한 발짝 내디디며 새로운 세상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산책 후 할머니는 온기를 위해 정성껏 밥을 준비했습니다. 사료를 물에 불리고 잘게 으깬 고기를 섞어주자 온기는 순식간에 그릇을 비웠습니다. 아이고 잘도 먹네. 많이 먹고 쑥쑥 크렴. 할머니는 쩝쩝거리는 온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먹던 밥상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둘만의 즐거운 놀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털실 뭉치를 꺼내 거실 바닥에 굴렸습니다. 온기는 뒤뚱거리며 털실 뭉치를 쫓아다녔고 이리저리 구르는 털실에 앞발을 휘두르다 제자리에서 대구르르 굴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시간은 흘러옮기는 더 이상 작고 떨기만 하던 아기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할머니의 슬리퍼를 물어다 숨겨놓는 장난꾸러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온기를 쫓아다니고 온기와 이야기하고 온기를 끌어안는 일로 가득 찼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할머니는 마당의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향긋한 흙냄새와 싱그러운 풀내음에 기분이 좋아진 할머니는 깜빡하고 대문 빗장 닫는 것을 잊었습니다. 호기심 많아진 온기는 살짝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바깥 세상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작은 몸을 쏙 빼내 거리로 나섰습니다. 텃밭 일을 마친 할머니는 손을 털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온기야 이리 오너라. 간식 먹자.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달려오는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다시 예전처럼 텅 빈 듯 고요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온기의 이름을 부르며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온기야, 어디 있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들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고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할머니의 머릿속에 문득 온기를 처음 만났던 장터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온기의 형제 행복이를 데려갔던 아이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혹시 옹기처럼 생긴 하얀 강아지 못 봤니?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시장 뒤편으로 가는 걸 본 것 같아요. 아이의 품에 안겨있던 행복이가 마치 동생을 찾는 듯 그쪽을 향해 왕왕 짖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가 가리킨 골목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어두컴컴한 골목 구석, 온기가 잔뜩 겁을 먹은 채 상자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온기는 고개를 번쩍 들었고 이내 꼬리를 치며 할머니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돌아온 온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안도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다신 널 혼자 두지 않을게. 할머니는 온기의 작은 등을 연신 쓸어주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온기는 할머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니며 마치 자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려주려는 듯 할머니의 손등을 연신 핫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온기를 보며 미안함과 사랑스러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잠든 온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온기는 남편의 빈자리가 아닌 할머니의 무릎 위에서 가장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탁자 위 남편의 사진을 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걱정 말아요. 우리 이제 외롭지 않아요. 할머니의 집에는 더 이상 무거운 정막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기에 새근거리는 숨소리,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달그락 소리, 할머니를 부르는 작은 발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텅 비었던 집과 할머니의 마음은 이제 작지만 세상 가장 따뜻한 온기로 완벽하게 채워졌습니다.